안녕하십니까. 동해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8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의 아웃라인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처음 강의부터서 지금까지 지난 2, 3년 동안에 그 주제가 하나예요. 자아 자부심. 그게 이제 한국식 뇌짱에 대해서 그걸 많이 공부하고 틀을 만들어서 우리 정신문화, 이제 국민성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거철이 와가지고 대선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이제 새로운 말을 자꾸 화두를 던지면서 이제 우리 국민,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어느 후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럼에 따라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들어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하나의 재미로 후보자들의 이야기나 태도 같은 거, 그런 것을 우리가 관찰,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관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유,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느낌, 감상, 느낌, 관조, 관찰, 이제 정치 하나의 쇼를 구경한다는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가볍게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내가 자아 자부심에 연관이 되는 이 선거철에 이것을 끄집어냈냐 하면은, 자아 자부심을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직과 양심, 아주 기초적인 거란 말이에요. 정직과 양심.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어프레이저, 그러니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 이런 도덕, 이런 것이 관여를 하고, 이런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목표, 대통령 선거라면 대통령을 장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좋을 건가를 판단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모든 프로세스, 이런 과정이 이런 거 기초적인 요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동시에 이런 요소들은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데 기초가 된다고.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공부한 이런 에리멘트, 요소가 서양 문명이 동양 문화를 추월하기 시작한 그때, 바로 르네상스가 뭐 300년, 400년 전에 서구 구라파에서 르네상스가 이제 발동됐는데, 그때부터서 이제 이런 낱말들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화두가 되고 지금까지 서양 문명이
세계를 제패한다. 정신문화적으로나 또는 산업혁명이 됐든지 기술혁명이 됐든지 이제 기계문명이 됐든지 과학문명이 됐든지 결국은 인정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자부심이 생기는 거지. 그것을 변명한다든가 감춘다든가 탈을 쓴다든가 이 그림자만 본다든가 또는 그 직시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면을 이렇게 탈만 보고 그러면은 자부심이 전혀 이게 발전이 안 된다고요. 그 서양의 사상적인 정치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요. 보니까 내가 지난 몇 번 동안에 이제 진보주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거든요. 사실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진보주의가 뭔가, 보수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렇게 진보주의나 보수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제 요소들을 공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현재의 대권 후보들의 여러 가지 이제 언행이랄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방향이랄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직시하고 동시에 관찰하고 제대로 자부심,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동시에 지금은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적용시켜야 된다. 우리나라 좋은 문화가 있잖아. 빨리빨리 문화. 그것을 이제 좋은 의미에서 잘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선진, 모범이 되는 선진 의식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그건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아설 수도 없고 누가 험잡아서 이야기 발목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감히 대한민국의 젊은 교수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나는 이제 서구 문명의 좋은 점을 몸소 생활해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 내가 내 나이로 보면은 어렸을 때 피난민으로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6.25 때 또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스럽고 전쟁에서 이제 어린 생활을 겪어왔고 동시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서양 문명을 서양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동시에 과거에 우리 유교적인 문화도 많이 체험을 해왔고 그래서 현재 새로운 세대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나 라이프 스팬하고는 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경험, 외국에 살았던 경험,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 사유, 생각의 폭이나 넓이를 생각하면서 탐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이 발전시킨단 말이죠. 조금 있다가 또 좋은 예를 하나 들기는 들겠는데 이 재밌다고. 이 나이에 이 그림이 이제 무슨 그림이냐면은 방가사유상이라고 이제 금으로 만든 삼국시대의 금으로 만든 이제 불상인데 이게 이제 전시해 놓은 것 보면 이 독방에 2개의 조각상만 이제 전시를 한 거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전시한 것이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안 됐다고. 중앙박물관에 이제 전시를 시작한 거라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이 이제
박물관장, 중앙박물관장의 관장이시라고. 여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민병찬 관장님이시라고. 이분이 구임해가지고 처음으로 독방으로 이 두 개의 조각상이 아니죠. 조각은 마찬가지로 조각상은 조각상인데 금동으로 만든 조각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일본에 나무로 만든 이제 목조로 만든 사유상이 있다고. 그게 일본의 보물의 제1호라고. 그것은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삼국시대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예술 작품. 이것을 또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여하튼 이런 중심적인 핵심적인 단어들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얻은 나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초기에는 이제 보수주의에서도 내가 강의를 좀 했고, 거의 강의를 한 10번 정도 했을 거예요. 또 진보주의는 이제 강의가 한 2개 정도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썸머리, 종합을 해볼까 해서 이번 강의는 183강, 이 강의는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수주의에서 강의를 한 것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아직도 정립이 안 됐습니다. 사상적으로. 보수주의라는 게 진보주의, 보수주의, 그런 건 개념이 그렇게 오래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지 이제 독재 정부에서 이제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에서부터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공개된 이제 언론의 자유,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수주의가 차차차차 이제 우리 심성,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주의에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박세일 교수란 분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선진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보수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를 세팅업 하려고 만든 재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분하고 뭐 대화를 한 적도 없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일반 동네 내과 의사로서 그런 이제 내의 연륜이나 또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런 내장으로 삽시다. 내장으로 삽시다. 그러면 서양적인 의식구조나 동양적인 의식구조를 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2,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자아자부심에 대한 한국병의 치료에서는 김영삼 정부, 그러니까 벌써 28년 전부터서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사이버 강의에 내가 멘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의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MBA, 그러니까 MBA라는 것은 경제 석사 정도 되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경제학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학의 인문과 계통이나
심리학 계통이나 또는 일반 인문 계통이나 이 자부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게 이제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MBA의 학위를 수여받는 데 있어서 경제 생활을 활동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이제 잘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많이 나와 있다고. 의식 개혁. 어떤 면에서는 경제학자가 되려면 인간의 심성을 잘 알고 의식을 잘 발전시켜야지 경제도 좋아진다. 또 공부도 더 잘하게 된다. 이해도 빠르고 또 추구하는데 거침이 없이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 유명한 애덤 스미스라는 영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를 많이 발전시켰거든. 그 자본론인가 국부론인가 그런 이제 저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이 사람이 가치 추구한다든가 도덕적이라는 걸 할지, 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이전에 얼마나 가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신 문화를 강조한 거죠. 그런 책을 또 이제 저술을 했다고. 그래서 경제인이나 기업인이나 또는 이제 큰 대기업의 회장들은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지 발전하고 더 성공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너 돈만 벌면 그만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까지도 보수주의에, 영국의 자본주의와 보수주의에 가담을 했었고, 그분도 이제 정신문화에 대해서 많이 경제학을 공부를 했지만 정신문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책을 저술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하고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서 차차차차 발전한 게 아니라고. 그냥 북한과 남한과 갈라져 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이제 자본주의, 그렇게 할 때 세팅을 만들어 놨다고. 그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미 군정이 2, 3년 동안에 헌법도 만들어주고 이제 자유자본주의를 이제 발전시키는데 토대가 되고,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구호물자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제 기간 산업도 많이 발전시켜주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세팅을 했다고.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지금도 유용하다고. 그게 자본주의, 자본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의 헌법을 만들었다고. 같은 시기에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들도 이제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해서 이제 공산주의의 헌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미 만들어진 공산 사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다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적당히 융합하고 서로 이제 이게 종합해서 영세 중립국을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고. 그게 창의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미래 50년이 됐든지 100년이 됐든지 추구하는 목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맨날 과거의 얽매여 있어. 국민의 의식도 맨날 과거, 현재. 현재는 결국은 돈을 좋아하는 거, 땅을 좋아하는 거. 과거는 과거의 비참했던 식민지 그런 것의 이념적인 그런 6.25 동란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제 이념적인 빅텀, 그러니까 희생된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선거철도 그렇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너무나 심하게 싸우지 마라 이게. 많이 싸우면은 지금 국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시대도 어렵고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한 판에 이제 선거철에 서로 싸우기만 하고 찌푸린 그런 현상을 자꾸 보여주면은 매스컴도 하나 미래 지향적으로 그렇게 청사진이나 희망사항이랄지 미래 지향적으로 그런 이제 사건이나 생각을 신문에 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지만은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는 우리 두뇌를 환경을 만들어져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정신적인 거라고. 예, 정신적인 문화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됐든지 민주주의가 됐든지 기득권을 옹호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자꾸 세대가 바뀌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지고 세계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답답하다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어떻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신문화의 수준을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득권자들은 너무 나태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변화를 안 시키려고 한다고. 아이고 저기 돈만 있으면 외국이나 여행이나 하고 딴 사람보다 더 잘 사니까 과시만 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돼버리고, 예를 들어서 진보주의는 진보주의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갑자기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이게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반공 교육을 우리가 서양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혁명도 아닌데 촛불혁명은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념적인 혁명이나 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이제 혁명적인 무슨 이벤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사고를 바뀌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은 너무나 서두르고 빨리빨리 하려고, 빨리 이제 정치를 하려고 욕심을, 과욕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변화시켜 보려고. 국민의 생각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은 국민들도 이제 가난을 위해서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든가 또 그런 시대는 또 지났다고. 근데 오늘 이제 삶의 질을 따지는 이제 그런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매년 양에 돈의 양에만 그냥 매진해 가지고 사회가 살벌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또 웃은 게 많이 있다고. 이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수가 되는지 진보가 되는지 그게 서로 믹스가 됐는지 그 정립이 잘 안 됐다고. 사실 공산주의는 아주 간단하다고. 뻘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아주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뻘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고. 이제 마음에 쏙 와 닿는다고. 그런데 보수주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정치하는 사람까지도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국민의힘은 기득권이 있고 돈과 명예와 학벌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발전시키는 그런 보수주의가 되는 능력을 함양하고 행동에 옮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부린다고.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다고, 보수주의가. 그런 걸 모르고 있다고, 자신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나이에 시대의 변화를 겪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서양 교육과 또는 서양 생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소중함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느끼는 나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독재 정부를 보더라도 난 지금도 이제 뭐 정치를 전공하는 교수한테 좀 물어볼까 하는데 거기가 이제 제5공화국이란 말이죠. 그럼 역사적으로 서양의 공화국이라 하면은 상당히 이게 무게가 있는 역사와 경험을 겪으면서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불란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2차 대전중에 드골 장군이라고 있잖아. 드골 장군이 이제 제5공화국, 거기도 뭐 3공화국인가 제5공화국.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적인 게 그런 이제 그것은 이제 진보도 아주 보수에 더 가깝죠. 진보보다도. 드골 장군이랄지. 또는 우리나라의 전두환 씨가 시작된 이제 제5공화국은 그게 독재인데 그게 공화국이란 말이 그것은 꿈에서 만든 이제 이 낱말이고 진짜 그 시대에 5공화국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내야 되고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막 믹스하니까 새로 자라나는 이 어린이 세대에서는 헷갈리게 한다고. 그 진짜 제5공화국이라고 했는데 그 독재주의하고 제5공화국 어떻게 같은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그 정신문화가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기본적인 낱말들의 정의가 헷갈려지고 그러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치관. 나중에 또 가치관에 사실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가치관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낱말들이라고. 기초가 되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보수주의에서 조금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더더구나 북한에서는 인민공화국이라고. 인민이란 것은 알 수 있겠는데 공화국이라고. 거기도 공화국이라고. 그러면 공산주의에서 공화국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독재국가에 있는데도 공화국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모든 가치관의 혼란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다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를 좀 다시 생각해 가지고 정립을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선거철에 정치가들이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을 만드냐 거기에만 정신이 없어요. 그냥
가치관이고 뭐이고 보수고 진보고 아무 뭐 생각도 없이 그러면서 너무 과열적인 그런 선거 캠페인으로 하면은 국민한테 아까도 이야기한 것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 국민의 생활에 해를 끼쳐준다고 선거철이. 그걸 정립도 해가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정립을 해주지도 않고 자꾸 헷갈리게만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잘 생각해주고 자아 자부심, 개인적으로는 자아 자부심이 중요하거든. 개인적으로는 그 도를 닦는 거지. 이런 혼란스러운 각박한 시대에서도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탐구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자아 실현이라는 건 자아를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하고 진보밖에 모르면 흑백 논리에 빠진다고. 한국병의 흑백 논리가 아주 심한 거는 어떤 면은 빨갱이고 어떤 곳은 빨갱이가 아니고, 그걸 그냥 하얀 것하고 까만 것만 구분할지 그 중간에는 회색지대는 생각도 안 한다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그래서 정치가들이 잘 못하면은 이제 사회 건강에 해를 끼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강의를 지금 진보에 대해서는 짧게 강의를 했는데, 사실 진보 한국의 현재의 대통령 예비 캠페인에 있어서 진보주의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진보주의는 역사적으로 수치심이 별로 없다. 목적이 제일 중요하지. 그 사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이제 카르 막스가 자본주의란 단어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나쁜 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랄지 좋은 이제 그러는데, 결국은 간단히 말해서 결과는 다 망했다고,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이고 뭐 북한하고 제일 끝발 구닥다리 이념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단 말이지. 그 뭐 저기 코로나 방역에 좀 선진국으로 좀 가려다가 좀 점점 그대로 방치해두면 말이죠. 우리나라 다시 또 후진국으로 떨어질 거예요, 보나마나. 적어도 정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서구 문명을 우리가 받아온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쉽게 공산 사상이나 그런 것으로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는 현재에도 사회주의가 많이 발전된 나라라고. 지금도 사회민주당 뭐 그런 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사회주의가 좀 많다고. 지금 현재 서구 유럽이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북에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심어놨으니까 그게 움직일 수 없고 자가 발전하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진보주의는 너무나 빨리빨리 서두르지 말고 한탕주의로 너무나 과욕을 부리지 말고 서구와 같이 차차차차. 그러니까 일본이나 서구 같이 공산당도 있잖아요. 그 공산당도 이제 뭐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공산당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반공주의를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과 남한과 이렇게 막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공산주의 당명이 있으면 좀 그것도 참 곤란하죠.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일본에서는 공산주의가 있거든. 아주 소수 당이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빨리빨리 성공하는 보수주의가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국민도 잘 따라가기가 어렵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너무나 우리가 공산주의의 이념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한 데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주의를 진보를 부르짖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할 때 자유를 자꾸 빼자고 한다고. 헌법에서 자유란 말을 지워버리자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이제 수구 세력 또는 이제 보수 세력에서는 자유를 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주장한다고. 그 상당히 의미가 자유라는 것이 있고 없고에. 근데 자유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사상이 됐든지 정치 사상이 됐든지 또는 과학적인 문명의 발달이 됐든지 창의적으로 발전한다든가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추구를 한다든가 다양성을 추구한다든가 제4차 산업을 위한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유, 자유로운 생각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게 이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일본이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유라는 사고, 자유사상이 자꾸 깎여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발전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싹수고 노랗단 말을 쓰잖아요. 싹수가 노랗다는 건 희망이 없는 생각들이라고. 자유사상을 자꾸 불어넣어야지 그게 이제 자극을 받아서 창의적이 되고 더 노벨상도 더 많아지고 생각이 자유로우니까 그게 또 더 창조적인 작품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의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욕심 많게 너무나 이제 학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카멘트 강의가 좀 늦어졌어요. 너무 많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넷장으로 삽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인용이 되고 삽입이 되고 응용이 되고 이렇게 중합 서로 오버래핑이 되고 그래서 자부심을 발전하는데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정치적인 아이템이죠. 진보와 보수라는 게.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